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을 리뷰한다기보다 화장품이 새로 나올 때 이 브랜드처럼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토피컬즈라는 최근 가장 눈에 띄는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 하나로 마켓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제품들이 많지만 이 제품이 왜 이렇게까지 눈에 띄게 되었는지, 처음 나왔을 때 우연히 사보고 너무 좋아서 다시 사려고 했을 때 전체 마켓에서 품절이 돼서 한동안 구입할 수가 없었던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 화장품 브랜드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여드름이 났을 때 색소 침착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제품을 사용하고 그런 성분 배합의 제품들이 굉장히 마켓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제품력으로 넘버원이다? 이게 피부에 다른 것보다 가장 좋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제품 개수도 몇 개 되지 않은 신생회사 처음에는 딱 이 제품과 크림 하나 두 개만 나왔을 뿐인데 매거진의 집중을 받고 여러 차례 솔드아웃 매진 행진을 기록하면서 세포라에서 이미 채간, 그래서 다른 웹사이트에서 살 수 없는 토피컬즈 페이디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하나로 브랜드가 완전히 대성공을 거둔 토피컬즈의 대표 상품 페이디드라는 세럼이에요. 알루미늄 튜브에 들어서 연고처럼 보이고 이 들어있는 성분 하나하나가 독창적이고 새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회사만의 독창적인 배합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입지전적인 브랜드로 꼽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품을 발라서 뭐가 좋고 이런 것보다도 창업을 생각한다면, 특히 뷰티 브랜드로 창업을 하거나 마케팅을 한다면 이 브랜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토피컬즈 페이디드의 창업자가 누구이냐? 2020년에 이 브랜드가 나왔을 때 이 친구들이 23세, 24세 그래요.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무슨 코스메틱 필드에서 리서치로도 일을 하고 약간 관련된 일을 했고,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젠지라고 하잖아요. 젠지. 그러니까 한국으로 MZ 세대 이러는데 이게 G 세대인 친구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처음에 노드스트롬에 나왔을 때 48시간 만에 다 팔렸나 막 그런 센세이셔널한 제품이고, 그 이후에 이게 세포라에서 가져갔습니다. 이제 세포라 외에는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작년 말에 세포라에서 구입하려고 했을 때도 품절이라서 못 샀고, 몇 번 사려고 할 때마다 품절이라 구입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세포라에 갔더니 드디어 매장에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서 집어왔습니다. 이게 36불 하다가 38불로 가격도 살짝 올린 상태인데, 제품 전성분을 살펴보면 여드름이 많이 나는 10대, 20대 피부가 그게 흉이 질 때 그 흉이 색소 침착으로 남는 것을 예방해주고 스카를 없애주고 이런 목적으로 쓰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트라넥사믹 애시드, 나이아신아마이드, 아젤라익 애시드가 대표 성분입니다. 보습으로는 시어버터, 호호바 오일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코직 애시드, 글루타치온, 터메릭 버터, 강황 오일이 들어있는 거고, 리커리시 루트, 감초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들어있고, 징크도 소량 들어있어요. 알파알부틴, 코직 애시드는 대표적인 미백 성분이고, 주요하게 마케팅되는 성분이 트라넥사믹 애시드, 아젤라익 애시드예요. 화장품에 개별적으로 들어있는 모든 미백 성분을 한 튜브에 몰아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백, 화이트닝 이런 말도 요즘에 잘 안 쓰지만 남들이 브라이트닝 이러면서 마케팅을 할 때 화장품 이름 자체를 페이디드, 흐려진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흉터가 흐려지고 색소가 흐려진다, 이렇게 화장품 이름 자체를 마케팅화했고, 회사 공모에 보면 이 마케팅을 이게 피부가 거칠거칠한 이런 젊은이들, 현실에 나온 젊은이들, 요즘 완전 그런 G세대들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운 거예요. 굉장히 현실감 있는 마케팅을 했다는 것을 한 가지 꼽을 수 있고, 전통적으로 서구권 스킨케어 브랜드들이 백인 모델을 쓰고 백인이 주인이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20대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했고, 이게 아시안
블랙 온 컴퍼니다. 이런 것도 되게 눈여겨볼 부분이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또 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배우한테도 돈을 약간 투자를 받고 굉장히 유효한 마케팅을 해서 크림 하나가 정말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일 수도 있어요. 이 세포라에서 비포 애프터를 보겠습니다. 여드름 스카가 많고 색소 침착된 피부가 이렇게 좀 나아졌다. 약간 더 밝은 톤 피부로 보면 지금 전형적인 이런 여드름 스카가 있습니다. 큰 여드름 자국이 한 달 후에 흐려졌다. 그 정도 피부 여드름 상처가 요렇게 나섰다. 그러나 이게 연고는 아닙니다. 큐롤로지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여드름이다 그러면 이렇게 처방받는 트레티노인, 큐롤로지도 많이 주문해서 씁니다. 또 온라인에 가서 막 답변을 해야 되고 정기구독으로 2달에 최소한 40불씩 빼가고 이러니까 연고는 아니지만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그리고 화농성에서 벗어나서 여드름 스카를 걱정할 때 아젤라익 애시드 들은 제품을 그렇게 선택의 폭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 제품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큐롤로지 배합에도 트레티노인 들어있고 아젤라익 애시드 8%인가 10% 들어있습니다. 화장품으로 보면 이 아젤라산이 훨씬 적게 들어있지만 그 대신 뭐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든지 코직 애시드, 알부틴 이런 미백 성분을 전체적으로 다 넣어놨으니까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진정시키는 용으로 연고처럼 생긴 귀여운 세럼 하나로 이 젊은 20대 친구들이 완전히 성공해서 지금 세포라의 매장에까지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이 된 거예요. 이 제품은 세럼 단계에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뭐랄까 크림이라고 하면 또 크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얇은 젤 타입 크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크림 타입 세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함유된 성분이 전부 미백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바르고 잤을 때 여드름 스카가 없는 분들도 피부 브라이트닝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성분 조합입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이게 냄새예요. 그러니까 황냄새가 납니다. 황냄새 중에서도 굉장히 뭔가 썩은 황냄새가 나요. 이게 향을 전혀 넣어놓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바르면 이 향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향이에요. 두리안 향을 맡아서 경악할 만한 그런 정도의 화장품 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또 뭔가 신뢰감이 가는 거죠. 이렇게 화장품들이 향이 없다 이래도 다 무슨 오렌지 필이라도 넣어놔서 이렇게까지 향이 없지 않거든요. 뭔가 아로마 오일이라도 넣어놨지 인공향이 아니더라도 뭔가의 화장품 향이 다 있는데 이건 정말 100% 향이 없어요. 이게 화장품 회사가 신제품을 런칭하면서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향을 배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친구들이 20대라서 가능하다 봅니다. 이게 화장품을 만들 때 업체랑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향을 절대 포기를 못해요. 향을 뺀다는 것은 거의 이렇게 두리안 썩은 것 같은, 계란 썩은 것 같은 황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화장품의 이런 케미컬적인 조합으로만 제품을 낸다는 게 마켓에서 굉장히 리스키한 거죠. 향이 들어간 것을 바름으로써 피부에 민감함을 느끼는 그런 친구들은 과감하게 뭐 이 정도 냄새쯤이야 이렇게 참는 것이죠. 트리티노인이나 아다펠렌은 아니지만 그런 연고들이 줄 수 없는 미백 기능, 트라넥사믹 애시드, 나이아신아마이드, 아젤라익 애시드, 기타 등등의 미백 성분 배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젤라익 애시드가 미국에서는 화장품 원료인데 한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화장품에 쓸 수 없다, 약국 연고이다, 이런 영상이 아젤라익 애시드 영상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아젤라인산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게 이제 아젤라익 애시드냐 아젤라인산이냐 또 그런 구분이 있는데, 연고가 아니라 세럼류로 피부에 발랐을 때는 그 아젤라인산이나 아젤라익 애시드나 그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품별로 어떤 배합을 갖고 있냐 그 차이인데, 대표적으로 아젤라인산을 넣은 브랜드가 이 아젤리크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게 각각 화장품 회사들이 미백이나 잔주름 개선을 위해서 배합이 다릅니다. 페이디드는 아젤라익 애시드에 나이아신아마이드, 아젤리크는 아젤라인산에
코큐텐, 비타민 A, C, E, 그리고 메트릭실 등 펩타이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런 것도 배합이 괜찮습니다. 그런 회사들은요, 고전적인 마케팅이니까 이렇게 눈에 띄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단일로 눈에 띄게 마케팅을 하려면 어떤 배합이라든지 어떤 광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트라넥사믹 애시드에 관한 리뷰도 따로 있는데요.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도 대표적인 미백 성분인데 이걸 또 단일로 쓰지 않죠. 이 제품만 해도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리커리시 루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화장품들의 성분을 보면 가장 미백에 유효하게 적용하는 게 나이아신 아마이드나 비타민 C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코직 애시드나 알부틴은 뭔가 다 부연적인 그런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라넥사믹 애시드도 그래요. 그러나 비타민 C나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함께 썼을 때 그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리커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병을 다 쓴 이런 제품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미백 제품인데 비타민 C를 쓰고 저희가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쓰잖아요. 그 두 개가 다 들어있고 글루타치온 들어있고 이데베논이 들어있고 알부틴 들어있고 레스멜린 들어있고 트라넥사믹 애시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미백 성분 쭉 들은 것을 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피부 미백을 타겟하는 그런 각각의 그런 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방 연고, 아젤라익 애시드가 막 10% 들어서 트레티노인이 있는 걸 바른다고 해서 그렇게 뭐 기미잡티가 뭐 3달 만에 확 빠지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나 브랜드별로 리뷰를 보면 이런 페이디드 3주 발라서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죠. 피부가 한 달 후에 이렇게 됐으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제 저희들은 대부분 이걸 시작점으로 보죠. 이 상태를 애프터로 보지 않고 이 상태를 시작점으로 보고 좀 더 배곡 같아지기를 바라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흉터를 없애고 피부를 브라이트닝하고 맑고 밝게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제품을 발라서 당장 효과가 난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이런 모든 미백에 관여하는 성분을 꾸준히 바르고 있을 때 철저한 자외선 차단과 함께 분명히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젤라익 애시드 함유 제품이라 미국 세포라인이 있는데 이게 아마 한국 세포라인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젤라익 애시드를 꼭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약국 연고 선택이 있고 또 이런 아젤라인산의 선택도 있습니다. 만약에 화장품 회사를 런칭한다면 이 젊은 친구들처럼 해라. 굉장히 마케팅을 잘했어요. 이런 해외 매거진 얼러라든지 뭐 보그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 전부 사용 후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이런 화장품 향이 1도 없는 이런 두리안 썩은 것 같은 냄새가 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정 팬들이 많은 회사로 자리매김을 했고 그러니까 화장품이 그 브랜드에서 수십 개 나온다고 잘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효자 상품 딱 하나만 있으면 브랜드가 완전히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바를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향이 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방연고, 트레티노인 같은 것을 저녁에 바를 때 아침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브랜드를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뭐 또는 어떤 브랜드와 콜라보해서 제품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을 벌리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첫 번째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이제 은퇴할 나이에 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마케팅 기획력을 가진 회사를 이길 수 있을 만큼 더 강한 마케팅적인 소구 포인트와 성분 배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생각해 놓으면 누가 다음날 더 센 걸 내놓고 또 뭔가를 생각하면 또 다음날 그런 회사들이 많고 한때는 디오디너리가 굉장히 독창적으로 눈에 띄는 회사였는데 이제 유사 브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뭐 군 몰리큘이라든지 세포라에도 있는 인키 리스트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타겟에 가보면 그 유사 브랜드들이 막 10개가 있고 또 계속 들어와요. 남해에서 성공한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게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이미 소비자층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디오디너리조차도 에스티로더가 사갔잖아요. 디오디너리와 비슷하게 후발로 나오는 회사는 그 에스티로더 그런 대기업 마케팅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제품 두 개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는 이게 화장품 업계에서는 벤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뭔가 너무 많은 제품, 그리고 다른 회사를 따라한 제품이 아니라 독창적인 제품이 나오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화장품과 스킨케어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재미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